안녕하세요. 정겨운 작업실의 정겨운입니다. 오늘은 제가 안 입는 니트를 아이 옷으로 리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니트가 원래 남자 사이즈예요. 저희 친오빠가 입던 니트인데 오빠가 더 이상 안 입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니트거든요. 근데 제가 입자니 조금 남자 옷이라 핏이 좀 어정쩡하기도 하고, 근데 무늬가 너무 예뻐서 버리진 못하고 갖고 있었어요, 계속. 그렇게 이 니트가 저희 집에 있던 게 벌써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주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이 촬영 업로드일을 기준으로 한 150일 정도, 약 5개월 차 인생을 살고 있는 아기인데요. 아직까지 크게 외출할 일이 없기도 한데 그래도 한 번씩 병원에라도 갈 일이 있잖아요, 아기들은. 근데 외출복이 없어요. 맨날 내복만 입고 병원에도 가고 또 양가 부모님들도 뵈러 가고 그러는데 맨날 내복만 입히는 게 좀 미안해서 이 스웨터를 활용해서 저희 아이에게 니트 가디건과 니트 바지 셋업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패턴 없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패턴 없이 참고용 옷만 가지고 바로 리폼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물로는 리폼할 옷과 참고할 아이 옷, 2cm 너비의 헤링본 테이프, 싸게 스냅 단추, 장식 단추, 2.5cm 너비의 골고무줄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패턴 없이 박스티 만들기 했었을 때는 이 참고용 옷을 토대로 종이에 패턴을 그리고 원단을 옮겨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참고용 옷을 리폼할 옷에 대고 가위로 바로 잘라서 작업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옷이 품은 괜찮은데 몸판 기장이랑 소매 기장이 좀 짧은 편이라 기장은 7cm 정도, 소매는 4cm 정도 더 늘려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저는 이 가슴에 있는 무늬를 아기 옷에서도 똑같이 가슴 부분에다가 해줄 거예요. 큰 옷의 아몰과 아기 옷의 아몰을 맞추고 기장을 잡아줄게요. 여기에서 기장을 7cm 더 늘리려고 하는데 이 시보리를 4cm를 사용해 줄 거거든요. 그러면 몸판에선 3cm만 더 늘어나면 되겠죠? 참고용 옷에서 3cm 더 내려온 곳에서 시접 1cm를 더해서 이만큼 기장을 잡고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매도 양쪽 다 분리를 해줄게요. 약간 귀여운 크롭 베스트 느낌이 나는데 순간 그냥 내가 입을까 했지만 초심 잃지 말고 계속 가볼게요. 앞중심을 체크해서 반을 잘라주겠습니다. 양쪽 어깨도 분리를 해줄게요. 반을 잘 접어줍니다. 아까 시접 포함 4cm 더 길게 잘라줬잖아요. 그래서 4cm 위로 기장을 맞추고 참고용 옷을 뒤중심을 맞춰 절반만 올려줍니다. 이제 모양을 맞춰 몸판을 잘라주는데 옆선, 아몰, 어깨는 전부 1cm 시접을 주고 목 부분만 시접 없이 잘라줄게요. 목도 이 옷을 따라가면 좀 타이트할 것 같아서 목둘레는 더 늘려주기 위함이에요. 아몰은 봉제선을 따라 소매를 접고 모양을 따라가 줄게요. 이렇게 뒷판 재단이 끝났습니다. 앞판은 양쪽의 앞중심을 잘 맞춰서 한꺼번에 재단해 줄게요. 뒷판을 참고해서 앞판을 재단해 줄 거예요. 뒷판을 반 접어서 앞중심과 뒤중심을 맞춰 놓아줍니다. 참고용 옷처럼 앞에 2cm의 단작을 넣어줄 거예요. 단작 2cm가 앞중심에서 양쪽으로 1cm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앞중심에서 앞으로 단작 분량 1cm 더 가고 여기에 시접도 1cm를 더해서 총 2cm를 띄워줘야 해요. 앞중심에서 뒷판의 뒤중심을 2cm 띄워 놓아주고 뒷판을 따라 재단해 줄게요. 이때 목 부분만 일단 러프하게 잘라주겠습니다. 참고용 옷의 어깨와 앞중심을 잘 맞춰대고 이 상태에서 앞목을 잘라내줍니다. 앞판 아몰을 여기에서 아주 살짝만 잘라내줄게요. 이렇게 앞뒤판 재단이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이제 소매를 재단해줄게요. 소매는 입었을 때 이렇게 무늬가 연결되도록 해줄 거예요. 몸판의 아몰 끝이 이 빨간색 무늬에 걸려 있잖아요. 소매 아몰의 끝도 이 빨간색 무늬에 걸리도록 놓아줄게요. 소매 기장은 참고용 옷보다 4cm 더 길게 해줄 거라고 했는데 시보리로 4cm를 더 해줄 거라 여기에서 그대로 전체 1cm 시접을 주고 잘라줄게요. 무늬를 맞춰 한 장 더 똑같이 잘라주겠습니다.
소매를 겹쳐놓고 몸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소매 쪽 암호를 살짝만 더 파줄게요. 시보리는 4cm에서 시접 1cm를 더해서 5cm로 쭉 잘라줄게요. 시보리의 양옆 시접 부분을 잘라내줍니다. 시보리 길이는 몸판과 1대1로 하지 않고 양쪽에서 1cm 정도씩만 빼줄게요. 앞판도 양쪽에 1cm 정도씩 빼주겠습니다. 소매는 남은 시보리를 다 써주면 될 것 같네요. 상의 재단 끝! 바지는 아까 잘라낸 어른옷 소매를 이용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소매 봉제선이 바지 안쪽이 되도록 놓아줍니다. 바지 모양이 되도록 겹쳐서 놓아주고 참고용 옷을 위에 올려 대봅니다. 엉덩이 폭, 가랑이, 기장을 맞춰주고 초크로 가랑이 위치와 허리에 겹치는 부분을 표시해줍니다. 초크로 표시해준 두 점을 이어서 미디선을 그려줄 거예요. 3분의 2 정도는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나머지 3분의 1은 곡선으로 굴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1cm의 시접을 주고 잘라내줄게요. 그리고 앞중심을 1cm 정도 내려서 옆선과 완만하게 이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겹쳐대고 잘라줄게요. 참고용 옷을 대보면 길이가 5cm 정도 모자라거든요. 잘라낸 상의에서 보충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무늬를 허리에 이렇게 대서 아래와 맞춰주려고 합니다. 모자란 분량 5cm에 시접 1cm를 더하면 6cm죠? 반 접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총 12cm로 허리단을 잘라줍니다. 여기에 1cm 시접이 이렇게 겹친다 치고 허리단을 몸판과 1대1 길이로 해서 양쪽에 시접 1cm씩을 주고 잘라줄게요. 허리단은 반 접어서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바지까지 재단이 끝났습니다. 봉제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소매와 소매 시보리를 연결해 줄게요. 이때 시보리 끝 마감이 된 부분 말고 꼭 아까 잘라낸 곳과 합봉을 해줘야 해요. 겉과 겉을 마주대고 양쪽 끝을 고정시켜준 뒤 남는 부분은 늘려가면서 길이를 맞춰 중간에도 고정시켜줍니다. 이제 오버로크로 합봉해줄게요. 0.5cm씩 잘라내면서 오버로크를 쳐줍니다. 이렇게 시보리가 달렸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그 다음 몸판의 시보리 뒷판 양쪽으로 앞판, 앞판을 합봉해줄게요. 밑단의 실은 바짝 자르지 마시고 3cm 이상 여유롭게 잘라내주세요. 이 오버로크 끝은 제가 지난번 다른 영상에서 이런 돗바늘을 이용해서 정리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돗바늘보다는 이런 뒤집개가 더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방 만들기에서 스트링 만들 때 많이 사용하던 도구입니다. 여기가 가장 밑단이 될 부분이고요. 오버로크의 한쪽으로 이 뒤집개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실의 끝을 고리에 걸어주세요. 이게 당기면 입구가 닫히게 되거든요. 실을 걸었으면 뒤집개를 쭉 빼주세요. 그 다음 남는 실을 잘라내주면 오버로크 끝이 정리도 깔끔하게 되고 더 이상 풀리지도 않게 마감이 된답니다. 그 다음은 몸판을 가지고 와서 앞뒤판의 겉과 겉을 마주대고 옆선을 먼저 합봉해줄게요. 이제 몸판과 밑단 시보리를 연결해주겠습니다. 앞중심, 옆선, 뒤중심을 맞춰 고정시켜주는데 옆선의 시접을 한쪽으로 몰면 작업하기 너무 두꺼우니까 몸판의 시접은 뒤쪽으로, 시보리의 시접은 앞쪽으로 넘겨서 합봉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시접을 위쪽으로 넘겨서 겉에서 상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눌러주니까 훨씬 깔끔해졌죠? 몸판 밑단 시접과 반대쪽 소매도 모두 똑같이 상침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소매를 안쪽으로 반 접어서 옆선을 오버로크로 봉제해줄게요. 소매 밑단도 뒤집개로 실을 정리해줍니다. 소매 하나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제 몸판은 겉을 마주대고 접어서 어깨를 봉제해줄게요. 이제 몸판과 소매를 합봉해 줄 거예요. 아까 재단할 때 소매 앞뒤를 구분했었잖아요.
앞뒤가 바뀌지 않도록 소매 방향을 잘 놔주시고 암호를 맞춰 몸판을 뒤집어줍니다. 집게로 고정을 해주는데 여기도 몸판과 소매의 시접이 겹치는 부분이 너무 두꺼우니까 몸판은 아래와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소매는 앞쪽으로 시접을 넘겨줄게요. 어깨 시접은 뒤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길이와 위치를 맞춰 고정시켜주세요. 암호를 한 바퀴 삥 합봉해주겠습니다. 실끝도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한쪽 소매를 달아줬습니다. 무늬가 잘 이어졌죠? 이제 이 2cm 너비의 헤링본 테이프로 단작을 만들어줄 거예요. 위쪽은 딱 맞게 되고 아래쪽은 시접을 1cm 정도 여유를 두고 잘라줄게요. 양쪽에 달아야 하니까 같은 길이로 2개 준비합니다. 단작에 시접 1cm를 안으로 접어서 테이프를 이렇게 대고 위쪽에서 한 줄 쭉 박아줄게요. 이때 시보리 쪽 끝은 헤링본 테이프를 이렇게 안으로 접어서 감싸준 뒤 봉제해주겠습니다. 봉제 시 니트의 늘어남 방지를 위해 먼저 테이프와 1대1로 길이를 맞춰 고정시켜 놓고 봉제를 해줘야 해요. 이렇게 한 줄 봉제해줬습니다. 옆으로 한 줄 더 봉제해줄게요. 이렇게 헤링본 테이프로 단작을 만들어줬습니다. 반대쪽 단작도 똑같이 만들어줄게요. 원래 이 목둘레는 1cm 너비의 헤링본 테이프로 단작처럼 작업해주려고 했는데 니트 두께에 비해 테이프 너비가 너무 얇아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cm 너비 테이프로 접어서 작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이프를 목둘레 길이 1대1에 양쪽 시접 1cm씩을 더해서 잘라줄게요. 이번에는 겉에서 이렇게 끝을 딱 맞추고 0.5cm 시접으로 봉제해줄게요. 이때 헤링본 테이프는 앞에 1cm 남겨두고 봉제해줘야 해요. 역시나 봉제 시 니트가 늘어나지 않도록 먼저 테이프와 길이를 맞춰 고정시켜준 뒤 봉제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 쭉 봉제가 됐으면 테이프의 앞을 접고 위에 테이프도 안쪽으로 접어서 고정시켜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서 고정시켜준 뒤 나머지는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서 쭉 봉제해줄게요. 자, 이제 단추만 달아주면 가디건은 끝납니다. 앞에 이렇게 5개의 단추를 달아줄 거예요. 근데 단추 구멍을 뚫는 게 아니고 이런 싸게 스냅 단추를 이용해서 달아주겠습니다. 싸게 스냅 단추를 달아주는 이유는 단추 구멍을 뚫기가 여의치도 않고 단작을 겹치면 저희 아이한테 딱 맞아서 오래 못 입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밈을 이렇게 맞대서 지퍼를 달거나 고리 단추를 달아서 품을 살짝 늘리는 식으로 하려고 단추 구멍을 뚫지 않으려고 합니다. 맨 위와 맨 아래에 단추가 달릴 곳을 먼저 표시해 줄게요. 끝에서 1cm 떨어져서 표시를 하고 위아래에도 1cm 떨어져서 십자 모양으로 표시해 줄게요. 두 지점의 간격을 재보니 23.5cm네요. 23.5cm를 4등분으로 나눠주면 약 5.9cm예요. 5.9cm씩 간격을 표시해 줄게요. 역시나 앞에서도 1cm를 띄어서 십자로 표시해줍니다. 싸게 스냅이 암수가 있어요. 튀어나온 단추를 아래쪽에, 들어간 단추를 위쪽에 달아주겠습니다. 튀어나온 단추를 위쪽에 달아주면 단추를 여미지 않았을 때 살을 누를 수가 있어서 안쪽으로 달아줄게요. 스냅 단추 안쪽을 보면 이렇게 4개의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을 통과하면서 꼬매주는 거예요. 먼저 한 구멍에서 바늘을 나와주고 십자의 정가운데에 단추의 정가운데를 위치시키고 옷을 떠서 이 구멍으로 나와줍니다. 이때 실을 끝까지 당기지 말고 만들어진 고리에 실을 걸어서 당겨주세요. 3번 꼬매줄게요. 그 다음 다시 옷으로 들어가서 이번엔 다음 구멍으로 나와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구멍에서 3번씩 꼬매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다 꼬맸으면 단추를 살짝 들어서 안쪽에서 살짝 한 땀 떠준 뒤 고리를 통과시켜줍니다. 2번 정도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줍니다.
그 다음 바늘을 반대쪽으로 넣어준 뒤 실을 잘라내주세요. 이렇게 매듭도 보이지 않고 깔끔하고 튼튼하게 스냅 단추가 달렸어요. 반대쪽 들어간 단추도 같은 방법으로 위치를 맞춰 달아줍니다. 스냅 단추 한 쌍이 다 달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 위로 이렇게 장식 단추를 달아줄 거예요. 단추 구멍에 바늘을 통과시키고 고리에 끼워서 준비해주면 단추 고정도 잘 되고 실 매듭도 가릴 수 있답니다. 스냅 단추가 달린 위로 장식 단추를 달아줄게요. 이렇게 단추는 달렸지만 안쪽에 스냅 단추를 이용해서 입고 벗기도 편하게 해줬습니다. 표시해둔 간격을 맞춰서 나머지도 똑같이 달아줄게요. 이렇게 단추를 다 달아줬고요. 예전에 에코백 만들고 남은 핸드메이드 가죽 라벨도 달아줬답니다. 가디건 완성! 이제 바지를 봉제해줄 차례예요. 허리 고무줄은 44cm에 양쪽 시접 1cm씩 더해서 46cm로 해주겠습니다. 먼저 고무줄을 겹쳐서 고정시켜줄게요. 이제 허리단에 겉과 겉을 마주대고 양쪽을 오버로크로 봉제해줄게요. 이제 이 몸판이 될 부분을 하나만 뒤집어주세요. 겉이 보이는 쪽을 뒤집어준 쪽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겹쳐준 상태에서 가랑이 부분을 쭉 봉제해줄게요. 이제 안쪽이 보이게 바지를 놓아주세요. 몸판과 허리단을 연결해줘야 하는데 허리단 사이에 고무줄을 넣어서 허리단을 겉이 보이도록 반 접어줍니다. 저는 이 무늬가 겉에서 보이도록 해줄 거기 때문에 허리단의 겉과 몸판의 겉이 맞닿도록 허리단을 몸판 안으로 넣어줍니다. 허리단과 몸판의 앞중심, 뒤중심, 양옆을 고정시켜줄게요. 이때 가랑이 시접 방향이 꼬이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 높여줘야 해요. 이제 오버로크로 합봉해줄게요. 바지를 뒤집어줄게요. 이제 가디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허리 시접을 몸판 쪽으로 몰아서 상침해줄게요. 나중에 고무줄이 안에서 꼬이지 않도록 양쪽 옆선에서 한 번씩 상침해 고무줄을 고정시켜줄게요. 바지도 완성! 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쵸? 이번 작업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 중에 손꼽히게 아주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에요. 제가 클로징 영상을 찍을 때 매번 거의 빠짐없이 아쉬운 점들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아쉬운 점들은 좀 있어요. 이게 너무 아이한테 딱 맞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오래 못 입힐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품도 더 크게 만들고 아몰도 조금 더 내렸었으면 한 다음 가을 정도까지는 입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희 아이가 좀 성장이 남다르게 좀 빨리 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쑥쑥 잘 크고 있는 아이한테 이번 봄까지는 바짝 열심히 입혀야겠습니다. 오늘 패턴 없이 옷 만드는 법과 스냅 단추 다는 법 등을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리폼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정겨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